제가 정말 미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의 수백 달러를 지금 당장 아낄 수 있는 기본적인 물품조차 비축하지 않은 채 값비싼 전술 장비와 동결 건조된 우주 비행사 음식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는 예비주의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2012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 왔는데 첫 해에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현명하게 구매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씩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현명한 예비주의자들이 대량으로 구매해야 할 17가지 품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은 90%의 예비주의자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대량 구매는 더 이상 비상사태 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이 해안을 강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식료품점을 강타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량 구매는 말 그대로 오늘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지출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17가지 품목만 대량 구매로 전환함으로써 $3,000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그 돈은 여러분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와 다른 준비물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지의 것에 대비하는 동안 인생을 조금 즐기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간과되어 거의 범죄에 가깝습니다. 쓰레기 봉투입니다. 하지만 그냥 쓰레기 봉투가 아닙니다. 저는 헤비듀티 건축용 봉투를 말하는 겁니다. 55갤런을 담을 수 있고 잘못 보기만 해도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검은색 봉투 말입니다. 왜 이것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생존 모드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단지 쓰레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저는 얼음 폭풍 후 일주일간의 정전 사태를 겪으며 이 교훈을 힘겹게 배웠습니다. 이 봉투들은 비상 우비, 임시 창문 수리, 물 수집 시스템, 심지어 추가적인 보온을 위한 임시 침낭 안감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00개들이 건축용 봉투 한 상자는 약 $30이며 말 그대로 수십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상대피소, 방수용품, 오염된 물질 처리, 사생활 보호, 스크린 제작, 심지어 추운 날씨 의류 시스템의 증기 장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도가 엄청나며 보관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차고에 10상자를 쌓아두면 아직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대한 1000가지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충분히 구매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세일할 때 AA 건전지 4개 팩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스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제대로 보관하면 5년에서 10년의 유통기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배터리 4개를 사는 것과 48개를 사는 것의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계산대에서 작은 팩을 살 때 배터리당 3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A, 9V, 그리고 특히 많은 소형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코인셀 배터리를 비축해 두세요. 제가 몇 년에 걸쳐 알아낸 전문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를 장치 자체에 보관하지 말고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저는 1년 내내 온도가 일정한 지하실에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 정리함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관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알칼라인 배터리만 사지 마세요. 리튬 배터리에도 투자하세요.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3배 더 오래 지속되고 극한 온도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손전등이 여러분과 완전한 어둠 사이에 서 있는 유일한 것이 될 때 이 조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3번은 아마 여러분이 비축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일 텐데 제가 설명하고 나면
왜 미리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수건입니다. 평범하고 간단하고 저렴한 수건입니다. 홈굿즈 매장의 고급스러운 수건이 아닙니다. 저는 24개 팩을 약 $15에 대량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흰색 수건을 말하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것들이 왜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까요? 종이 타월은 끔찍한 준비물입니다. 일회용이고 엄청난 보관 공간을 차지하며 빨리 소진됩니다. 하지만 수건은 무한히 재사용 가능합니다. 청소용으로 사용하거나 응급처치, 개인위생, 급할 때는 물필터로, 심지어 낡고 기름때가 묻었을 때는 불쏘시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건 약 200개를 쌓아두고 있는데 한 달치 종이 타월보다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2020년 종이 제품 부족 사태 때 사람들이 종이 제품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저는 수건 비축량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빨고, 말리고, 다시 사용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4번과 5번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비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스타와 흰쌀입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모두가 쌀과 파스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 방법이 2년 동안 지속되는 음식과 20년 동안 지속되는 음식을 가르는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파스타 50파운드를 잘못 보관하여 곡물 나방이 생겨버려야 했을 때 이 교훈을 비싼 값으로 배웠습니다. 비밀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즉시 밀폐 용기에 옮기세요. 해충을 막기 위해 월계수 잎을 넣으세요. 그리고 정말 전문가처럼 하고 싶다면 산소 흡수제와 함께 마일라백을 사용하세요. 쌀 50파운드 한 포대는 지금 약 $25입니다. 같은 양을 1파운드 포장으로 사면 $75가 들 것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보관된 흰쌀은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는 쌀은 비상사태 시 여러분의 손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 대비입니다. 파스타의 경우 기본적인 모양을 고수하세요. 스파게티, 펜네, 마카로니. 고급스러운 것들은 보관이 잘 되지 않고 훨씬 비쌉니다. 세일할 때 사세요.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6에서 8주마다 세일을 합니다. 저는 가격을 꼼꼼히 추적하는데 파스타는 보통 세일 기간 동안 파운드당 $1.50에서 50센트로 떨어집니다. 그때 잔뜩 사들이세요. 카트를 채우세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지만 다음 위기 때 파스타가 파운드당 $8가 되면 여러분이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통밀 파스타는 그 안에 있는 기름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흰 파스타보다 실제로 보관이 더 잘 됩니다. 다만 재고를 순환하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사용하도록 하세요. 6번은 말린 콩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핀토콩 25파운드 한 포대는 약 $20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 높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를 파운드당 $1 미만에 살 수 있습니다. 캔콩이 파운드당 $3인 것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60%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린 콩이 저에게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작습니다. 말린 콩 1파운드는 캔 6개 분량과 같습니다. 즉, 필요한 보관 공간이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검은 콩, 핀토콩, 네이비콩, 강낭콩, 병아리콩, 렌틸콩. 다양하게 구비하세요. 비축된 음식을 3개월 동안 먹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캔 제품과 달리 말린 콩은 걱정할 만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마일라백이나 식품 등급 양동이에 제대로 보관하면 25년에서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된 콩을 먹어봤는데 신선한 것과 맛이 똑같았습니다. 7번은 여러분 중 일부를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중요하니 저와 함께 하세요. 커피 원두입니다. 갈린 커피가 아니라 통 원두입니다. 그리고 커피 중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궁극적인 물물 교환 품목이 될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고 위안을 주며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것에 익숙한 것입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면 커피는 사라지는 첫 번째 고급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17년에 저는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후 커피 가격이 3배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3배나 말입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얻기 위해 발전기를 거래했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통 원두를 사세요. 갈린 커피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진공 포장된 통 원두는 2년에서 3년 동안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갈린 커피는 몇 주 안에 상합니다. 정이 없이 작동하는 수동 커피 그라인더를 장만하세요. 지금 좋은 핸드 크랭크 그라인더에 $50를 투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스턴트 쓰레기를 마시거나 카페인 금단 현상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은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은 진지한 비상 대비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랄 위트 베리즈은 절대적인 판도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밀가루로 갈기 전에 통밀 알갱이입니다. 왜 밀가루만 보관하지 않을까요? 밀가루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산패되지만 미랄은 제대로 보관하면 3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50파운드짜리 한 포대가 약 $30이며 약 42파운드의 밀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5파운드짜리 밀가루 한 봉지에 $4를 청구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70%를 절약하고 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밀가루를 얻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랄은 쌀처럼 통째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위해 발화시켜 먹을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 밀가루로 갈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곡물 분쇄기가 필요할 텐데 수동식이나 전기식 모두 좋습니다. 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식은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한 백업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 대비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팝콘처럼 미랄을 튀길 수 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이 되는데 꽤 중독성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9번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대량 고기입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서 가족팩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시작이지만 목장주에게서 4분의 1, 절반 또는 한 마리 전체의 소를 직접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에 저는 소 반 마리를 $1,600에 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약 220파운드의 소고기를 주었습니다. 다진 소고기부터 고급 스테이크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풀을 먹인 유기농 소고기를 파운드당 약 $7에 산 셈입니다. 같은 품질의 고기를 식료품점에서 샀다면 $4,000 이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핵심은 적절한 보관입니다. 딥프리저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2대가 좋습니다. 하나는 대량 구매한 고기를 위해, 다른 하나는 다른 모든 것을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진공 포장하세요. 정육점 포장지는 몇 달 동안은 괜찮지만 진공 포장된 고기는 냉동고에 2년에서 3년 동안 보관해도 냉동 손상 없이 보관됩니다. 2020년 고기 부족 사태 때 어떤 지역에서는 다진 소고기가 파운드당 $10에 달했지만 저는 냉동고에 비축해둔 파운드당 $5짜리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10번은 청소 용품에 관한 것이며 이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백제, 주방세제, 세탁세제, 다목적 세제. 작은 용기의 가격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표백제 1갤런은 쌈 달러입니다. 작은 30이 온스병은 각각 2.50달러입니다. 온스당 2배 이상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갤런 단위로 비축하세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농축된 제품을 사서 직접 희석하는 것입니다. 세탁세제는 고급 브랜드를 건너뛰고 호텔이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제품을 사세요. 상업용 세탁 가루 50파운드 양동이는 약 40달러이며 쌓인 가족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쁜 플라스틱 병에 든 같은 양의 세제는 300달러 이상이 들 것입니다. 게다가 가루는 무기한 보관되지만 액체 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되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 이야기 나온 김에 11번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요, 언급해야만 합니다. 화장지입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 2020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월마트 통로에서 어른들이 화장지 때문에 주먹 다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화장지는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가장 먼저 사라지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화장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집에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량으로 상업용 화장지를 사세요. 여러분의 화장지 거리에 간신히 맞는 거대한 롤 말입니다. 고급 브랜드만큼 부드럽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저는 항상 최소 6개월치 분량을 비축해 둡니다. 쌓인 가족에게는 약 96롤 정도 됩니다. 많아 보이죠? 부족 사태 때 사람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12개 팩에 5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제 비축량은 총 약 120달러가 들었습니다. 공황 구매자들이 얼마나 썼는지 계산해 보세요. 12번은 모든 진지한 식량 저장 계획의 핵심입니다. 캔 제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점에서 일반 크기의 캔을 삽니다. 그것은 비싼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10번 캔, 즉 거대한 식당 크기의 캔입니다. 10번 캔의 그린비는 약 6달러이고 약 6.5파운드의 음식을 포함합니다. 같은 양을 일반 캔으로 사면 15달러 이상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7개 대신 하나의 캔으로 처리하므로 보관이 덜 번거롭고 낭비도 줄어듭니다. 식당 용품점, 온라인 대량 소매점 또는 지역 식당에 어디서 물품을 구매하는지 물어보세요. 이들 중 많은 곳이 일반인에게 판매하지만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야채, 과일, 토마토 소스, 특히 통조림 치킨과 참치 같은 단백질을 비축하세요. 이 거대한 캔들은 작은 캔들과 똑같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일단 개봉하면 내용물을 작은 용기에 옮기거나 작은 병에 직접 담을 수 있습니다. 13번은 오트밀인데 즉석 쓰레기가 아닙니다. 통귀리 또는 스틸컷 귀리를 대량으로 구매하세요. 50파운드 한 포대는 약 35달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식품 중 하나를 파운드당 70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용 오트밀은 물론이고 귀리를 갈아 밀가루로 사용하거나 다진 소고기 요리에 고기 증량제로 사용하거나 직접 그래놀라를 만들거나 심지어 피부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독성 동굴 및 기타 피부 자극에 대한 오트밀 목욕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귀리는 최대 30년 동안 지속됩니다. 단백질, 섬유질,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대공황 시대에 가족들은 오트밀로 연명했는데 포만감이 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힘든 경제 시기에 우리 조부모님에게 충분했다면 우리의 비상 용품으로도 충분합니다. 14번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비타민과 보충제, 특히 비타민C, 비타민 D, 종합 비타민, 아연입니다. 비상 대비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영양 결핍은 장기적인 위기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보다 더 빨리 여러분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쌀과 콩이 있어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괴혈병, 구루병, 빈혈. 이것들은 그저 옛날 해적병이 아닙니다. 식단의 다양성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실제 질병입니다. 세일 기간 동안 이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하세요. 대형 할인점에 거대한 병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한 사람을 위한 일 연치 종합 비타민이 약 $30입니다. 이는 영양보험을 위해 하루에 10센트 미만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2년에서 3년 동안 효능을 유지합니다. 15번은 식용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략적인 구매가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기름은 요리, 칼로리, 심지어 급할 때는 램프 연료로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름이 보관에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은 준비용 오일의 왕입니다. 5년까지 산패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상권에서 고체 상태이므로 보관하기 더 쉽고 천연 항균 특성도 있습니다. 갤런 용기 또는 5갤런 양동이로 구매하세요. 현재 코코넛 오일 5갤런을 약 $60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갤런당 15,00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상온 보관 가능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도 비축하되 어두운 용기에만 담으세요. 그리고 가장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식물성 기름과 카놀라유는 장기 보관용으로는 피하세요. 빨리 산패되고 공간을 차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16번은 계산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소금입니다. 고급스러운 핑크 히말라야 소금은 아니지만 그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식용소금과 저장용 소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수천 년 동안 음식을 보존해왔고 핵전쟁 후에도 지금처럼 잘 작동할 것입니다. 소금 50파운드 한 포대가 약 $8입니다. $8. 같은 양을 둥근 용기에 담으면 $50 이상이 들 것입니다. 소금은 식품 보존, 전해질 균형, 상처 세척, 그리고 약배까지 다른 용도로 필수적입니다. 저는 창고에 200파운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게 들리겠지만 생각보다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약 3에서 5갤런 양동이 정도입니다. 실제 장기 위기 상황에서는 소금이 화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소금은 금과 온스당 온수로 거래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때때로 소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월급 샐러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대량 식초입니다. 백식초, 사과사이다 식초, 심지어 청소용 식초까지. 이것은 병에 든 마법과도 같습니다. 음식을 보존하고 창문부터 상처까지 모든 것을 청소하며 탈취하고 잡초를 죽이고 약배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작은 병이 아니라 갤런 단위로 사세요. 백식초 한 갤런은 약 $3입니다. 16온스 병에 든 같은 양은 $12가 들 것입니다. 어머니가 들어있는 사과사이다 식초는 건강에 놀랍습니다. 소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 천연 항생제로도 작용합니다. 1918 년 독감 팬데믹 당시 사과사이다 식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갤런당 3달러라면 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비상대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량 구매는 단지 물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갖는 것입니다. 필수품을 충분히 비축해두면 절박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공황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좋은 시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구매를 성공시키는 진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간단한 3단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단계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인 작업용 식료품 저장실입니다. 2단계는 1단계를 채우는 백업 식료품 저장실입니다. 3단계는 실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보관해 둔 장기 보관입니다. 모든 것이 3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단계로 흐릅니다. 이 순환 시스템은 아무것도 상하지 않고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으며 제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는 것처럼 가격을 추적하세요.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구매하는 모든 것의 정가와 할인 가격을 간단한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합니다. 물품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제품은 보통 12주마다 다음 세일 주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약간의 여유를 더해서 구매합니다. 이것은 사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구매입니다. 최적의 가격에 구매하고 상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좋은 용기에 투자하세요. 감마실 뚜껑이 있는 식품 등급 양동이, 마일라백 산소 흡수제, 습기 흡수제. 이것들은 섹시하지 않지만 2년 지속되는 음식과 20년 지속되는 음식의 차이입니다. 감마실 뚜껑은 12달러이지만 일반 양동이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밀폐 용기로 바꿔줍니다. 5갤런 크기의 마일라백은 개당 약 1달러이지만 빛, 산소, 습기로부터 완벽한 장벽을 만듭니다. 산소 흡수제는 개당 약 50센트이며 음식 부패의 원인인 산소를 제거합니다. 온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장 온도가 섭씨 10도 올라갈 때마다 유통기한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섭씨 60도에서 보관된 음식은 섭씨 70도에서 보관된 음식보다 2배 오래 지속됩니다. 지하실이 없다면 집에서 가장 시원한 옷장을 찾으세요. 더운 기후에 산다면 저장실을 단열하고 가장 더운 달 동안 작은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정의 비용은 보관된 음식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즉, 모든 준비물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저는 2018년 지하실이 침수되었을 때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바닥에 직접 보관된 $500 상당의 음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집안의 3군데 다른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모두 바닥에서 떨어져 있고 모두 방수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 곳이 손상되더라도 백업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대량 구매할 때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식료품 가격은 연평균 3%부터 4%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품목에서 20%부터 30%까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50파운드 쌀 한 포대를 구매하면 향후 1년 이상 먹을 음식에 오늘 가격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당금을 지급하고 식량 안보를 제공하는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량 구매에 대해 저를 정말 흥분시키는 것은 복리 효과입니다. 쌀에서 60%, 파스타에서 30%, 콩에서 50%, 청소용품에서 40%를 절약하면 그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른 준비물에 재투자하거나 빚을 갚거나 비상자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로 절약하는 모든 1달러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준비되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대량 구매하고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면서 개발하는 기술은 매우 귀중합니다. 영양, 식품과학, 보관기술, 순환 시스템, 재고 관리 등을 배웁니다. 이것들은 단지 비상 대비 기술이 아닙니다. 비상사태가 닥치든 안 닥치든 여러분을 더 자급자족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삶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상사태는 좀비나 핵전쟁이 아닙니다. 실직, 의료비, 가족 비상사태, 지역 자연재해입니다. 최저 가격에 구매한 6개월치 음식과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실직은 재앙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입니다.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모두가 공황 구매를 할 때 여러분은 침착하게 물품을 확인하고 신선한 품목 몇 가지를 사러 갈 뿐입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여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에 저는 예기치 않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되어 이주치 퇴직금을 받고 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일하거나 대량으로 구매한 6개월치 음식과 물품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찾는 동안 식료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일지 주택담보대출을 낼지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비축량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숨통, 선택권, 그리고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비교 가능한 직업을 찾는데 3개월이 걸렸지만 우리는 빚을 지지 않고 가족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자녀의 영양이나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비상 대비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공급망 붕괴로부터의 자유, 가격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상황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고방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대량 구매를 지출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들을 달러를 유형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50파운드 쌀은 자산입니다. 배터리 한 상자는 자산입니다. 이 자산들은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달러가 매일 인플레이션으로 가치를 잃는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합니다. 대량 구매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봅시다.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신선한 품목을 쇼핑합니다.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은 작은 식료품점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족 사태 헤드라인의 웃음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천 달러를 절약합니다. 공급망 붕괴로부터 가족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잘 잡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실제 삶이며 여러분의 삶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생각을 전합니다. 대량 구매와 비상 대비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이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겨울을 위해 음식을 비축했습니다. 수확기에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보존하고 저장하고 미리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적시 배송의 세상에서 이 기술들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망 붕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경고였습니다. 현명한 움직임은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움직임은 정상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강하고 자급자족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량 구매는 그러한 강인함의 기초입니다. 자,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3가지 품목만 고르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조사하세요. 보관 솔루션을 찾으세요. 이번 주에 첫 대량 구매를 하세요. 다음 달이 아닙니다. 돈이 더 생길 때가 아닙니다. 공간이 더 생길 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기다릴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될 수 있는 것보다 덜 준비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쇼핑할 때 캔 하나를 더 사세요. 작은 패키지 대신 큰 패키지를 사세요. 합리적일 때 대량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대비로 쌓입니다. 안보로 가는 길은 비싼 장비와 이국적인 물품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량으로 구매한 지루한 기본 물품들로 지어집니다. 쌀, 콩, 소금, 비누. 이 매력 없는 필수품들이 오늘날 재정적으로 그리고 상황이 나빠질 때 말 그대로 내일을 구해줄 것입니다. 보세요. 많은 정보였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품목은 지금 당장 정상적인 시기에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가격 조작과 공급망 문제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점점 더 통제불능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가족의 안보를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싸고 작은 패키지를 사고 빠듯하게 살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까? 아니면 행동을 취하고 대량 물품을 비축하기 시작하고 가족을 위한 진정한 안보를 만들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량 구매를 시작하고 절약되는 것을 보고 충분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면 결코 아슬아슬하게 사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식료품 목록과 가족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현대 사회가 간과하려 했던 실용적인 지혜와 역사를 밝히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강인함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세요. 우리의 다음 자급자족 가이드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지내고 현명하게 행동하며 여러분의 기반을 계속 구축하세요.